6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1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구를 근본적으로 수용으로 대하는 훈련은 멈춰서 신체적,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충분한 시간 동안 중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욕구하는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깨닫도록 한다. 이 멈춤에서 우리는 욕구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던 것을 내려놓고 욕구가 그 자체로 존재하도록 친절하게 허용한다. 우리의 욕구를 다가회에 초대해서 욕구에 따른 신체적 감각을 마음 챙김으로 경험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깨어서 알아차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또렷하고 자비롭게 존재할 때 몸과 가슴, 마음을 욕구에 묶어둔 습관적인 반응의 패턴을 원상태로 돌리게 된다. 그렇게 하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가 확장된다. 예.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이 욕구하는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얼마나 축소가 되고 있는지 깨닫도록 한다. 네. 그러니까 막 나의 고통 이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까 말씀대로 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는 고통 이게 아니라 이거 내 것만 보이니까 정말 완전 자기한테 이렇게 축소가 되고 압축이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서 넓게 보는 게 필요하다. 네. 예,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가 확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놀랍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욕구 자체가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난 지금 우울해. 그럼 우울한 건 박미라야. 아, 박미라는 우울해. 계속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회피하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나는 나고,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욕구는 욕구이고 감정은 감정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면 진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조금 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적용하세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아, 내가 기분 나쁘구나. 그래, 기분 나쁜 거 당연하지. 뭐 누구라도 기분 나쁠 거야. 그래, 너 기분 나빴겠다.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풀려요. 이 감정 자체가. 오래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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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보다. 우리가 막 다뤄주고 그 감정을 만나주고 다과에 초대하라 그러잖아요. 예. 다과에 초대해서 만나고 나면 예. 갈 손님은 가요. 손님이니까요. 어차피 가기는 가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가 오래 나한테 머무느냐 가느냐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좋은 감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피하지도 않고 사실 숨기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 감정이라는 것을 억압을 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감정 자체를 다루는 게 불편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가정 내에서 억압을 당했거나 아니면 가정의 환경 때문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억압을 하였거나 그 말은 그 감정 자체를 만나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정체성, 이 아이가 왜 누구지? 라는 것도 사실 잘 못 깨달을 거고요. 제가 흔히 이제 제 내담자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감정이라는 걸 하도 때려박아 넣어놔서 그 감정이 포도를 넣어가지고 포도주 발효하는 것처럼 지네끼리 붙어서 발효가 돼서 막 냄새가 엄청 나는데 문제는 어떤 포도가 섞여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의 네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는 네. 그럼 그게 이렇게 예를 들면 회복이 되기가 지나가기가 더 안 되는 거겠네요. 무슨 감정인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경미 선생님을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제가 어떤 여자분을 만나요? 라는 것과 제가 신경미 선생님을 만나요? 라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여자분이 될 수도 있고 신경미 선생님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흩어져 가는 뭐 분이지. 다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아닌 봐요. 거예요. 하나하나씩. 신경미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누군지 모르는 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네이밍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네이밍 작업 자체를 찾아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발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지 모르겠다. 그쵸. 예, 예. 자, 생각해. 우리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그 큰아들 가지고 네, 탕자에 비해서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죠? 네. 맨 처음에 이제 잔치 소리를 듣고 집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종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살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했어요. 빨리 들어갑시다, 주인님. 그랬는데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죠? 자, 첫 번째. 큰아들이 표출한 거는 어떤 감정이었어요?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겉에서 볼 때는 화가 났다. 네. 분노가 네, 표면적 이유인 거예요. 네, 자, 네, 표면은 분노. 그럼 요 밑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 큰아들의 첫 번째 이제 정당성이 있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인정받지 못함.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명도 안 어겼어요. 그것도 인정받지 못함. 그죠? 다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가 느꼈던 그 감정은 어떤 것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근데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밑엔 또 다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거죠.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억울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했을 때는 분노인데, 네. 예, 분노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화난 걸로 인정을 하면 그냥 이 화가 사라질 줄 사라질 줄 알았죠. 알았지. 근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네,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만 표현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화남, 슬픔, 즐거움.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감정까지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알아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효됐으니까 네. 이미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 화가 나. 나 왜 이렇게 복잡하지?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근데 모르겠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건 이제 화남으로 만나줘봤자 겉에 살짝 한 표면 측면에 나와 있는 표피적인 부분만 사라진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미 발효된 이 감정들하고 만나줘야지 이 감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자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혼자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 상담을 권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은 이미 나는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즐거운 감정에는 익숙한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하면 본인이 아무리 고민해도 못 찾아내요. 왜냐하면 이 감정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혼란스럽다 그러면 상담 받아보라고 제가 되게 많이 권하는데 그 이유가 그래요. 결국 보면은 화가 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화났어, 열이 받았어. 내가 이거 인지를 하면은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나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그냥 화난 거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결을 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왜냐면 이제 화난 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되게 큰 노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이 있게 보려면 더 정말 이게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쉽지도 않고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계속 내려가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자기하고 대화가 필요하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너 왜 화가 났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네. 너 화가 난 건 인정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정이 뭐야? 거기에 어떤 감정이 또 들어가 있어? 물어보는 거죠. 아까 큰아들은 억울함이 있었고 둘째 아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고 그죠? 그렇게 먹고 놀았던 둘째 동생에 대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둘째가 잔치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제 표출 방법과 그 밑에 이면에 있는 감정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저는 거예요. 그냥 화났어? 인정이 되면 대충 나가자. 나가. 내가 너 뭔가- 인정해줬으니까. 딱 그 그죠? 수준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끔 좀 말씀 묵상을 깊이 하거나 네. 기도하거나 이렇게 뭐 막 쓰다가 보면 네. 조금 더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편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좀 답을 얻었고 결국은 자기를 그만큼 깊이 만나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그렇죠. 한번 보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그
218페이지에 네. 밀라레파라는 티베트 요가 수행자가 몇 년간의 집중 훈련을 통해서 괴로움이란 악마에게 유혹당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데에서 괴로움이 악마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악마가 나타날 때 자유롭기 위해서 깨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직접 경험해야 된다. 가장 끈질긴 악마와 대면해서 밀라레파는 기막힌 수를 둔다. 자기의 머리를 악마의 입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 완벽한 항복의 순간 모든 악마들은 사라진다. 거기에는 순수 의식의 빛만 남는다. 페마 초드론이 표현한 것처럼 저항이 사라질 때 악마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끝까지 자기를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악마로 표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올라오는 나를 그럴 수도 덮치려고 있겠죠. 올라오는 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악마가 될 수도 뭐 있겠네요. 여하튼 근데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허. 가장 끈질긴 악마와 대면해서 밀라레파는 기막힌 수를 둔다. 자기의 머리를 악마의 입에 집어넣는 거죠. 가장 끈질긴 악마라는 게 이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욕동질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측면에서 이제 악마라고 보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나를 끈질기게 이렇게 막 붙들고 막 늘어지는 거인데 거기다가 확 입을 집어넣는다. 예.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악마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표현이 저는 조금 불편은 했는데 왜냐면 그러면 또 감정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개념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이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 수반되는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괴롭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다 이제 딱 하나로 잡자면 뭐 이제 그걸 악마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감정 자체는 계속적으로 만나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싸워야 될 부분이 아니라 만나줘야 되고 근데 싸운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감정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뭐 괴로움, 아까 고통의 괴로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감정을 만나줘라. 네네.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거지. 그리고 이제 별로 익숙하지 않고 네네, 감정을 그죠. 만나줘? 네. 어마. 네, 그렇죠. 나를 네. 만나주는 것처럼. 예. 나를 만나주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도 잘 안 만나주잖아요. 자신도 잘 안 만나줘서 보면 자꾸 가면 쓰는 거죠. 자꾸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상담을 하면 내담자들이 뭐 저하고 상관없는 이제 그냥 일반 내담자들조차도 잘 보이려고 되게 가면 열심히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안타깝죠. 왜냐면 시간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가면을 벗기기 위한 시간이 또.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가 가면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안타까움인데 그거 자체가 근데 그건 있을 거예요. 가면인지 모른다라는 것 자체는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요. 왜 이해는 가냐면, 우리가 어쨌든 잘 보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내 몸의 반응이나 내 정신의 반응만 보면 이게 불편하구나라는 건 금방 깨달을 수 있거든요. 불편하면 일단 내가 좀 가면을 쓰고 있구나? 가면을, 뭐 자연스럽지 않으면, 내가 약간 나하고 다른 부분인가? 라는 거 한번 점검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건데도 너무 이제 가면이 밀착되어서 안 뜯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사실. 그게 자기라고 막 딱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근데 어느 한 곳에서는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나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도 정말 자기 가면이라서 내가 인지를 못하면서 살아갈지라도 표정이 무표정해진다든지 무감각해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전혀 이제 웃을 상황이 아닌데 막 웃는다든지 제 내담자들 요즘에 최근에 만난 내담자가 있는데 너무 심각하고 너무 아픈 얘기를 하는데 자꾸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웃고 있는 거 아니야 하니까 모른대요. 모른대요? 네, 놀랍죠. 너무 이제 이렇게 딱 붙여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저는 가끔 그런 분들 그 앞에서는 이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막 괜찮대. 네. 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네. 근데 뒤에서 엄청나게 욕이 들리는 거예요. 네. 안 괜찮은 거였잖아. 네. 아니면 좋아, 안 괜찮은 것도 알겠다 이거야. 그럼 욕을 하지 말든가. 뭐 그거야 뭐 이제 그분의 그 행동 방식이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아니 그래서 네. 뭐 저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냥 보통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괜찮았으면 처음부터 안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서운하면 딴 데 가서 하든가. 근데 뒤에 가서 그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막 이중적인 얼굴로 막 이러니까 저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이 더 이상해 보이는 거지. 예? 불편한 거죠. 나를 불편케 했으니까. 심히.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뭐 막 뭐라고 그러고 나서 좀 뒤에 가서 그래도 별거 없으시면 좀 덜한데, 앞에서는 너무 뭐 괜찮은 척 하셨는데 뒤에 가서 그러시니까 저거 정말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다 자기의 이제 그 삶의 패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불편한 감정 혹은 자신의 이제 뭐 분노하는 감정을 표출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 앞에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조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막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 보면 헐, 그 뭐 좋아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헐, 왜 저러고 살아?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층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넓어지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뭐 보지는 못했고 듣지는 못했지만 대강 이제 자기 얘기를 앞에서 못한다?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면 혼나는 가정에서 자랐겠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당연히 남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근데 뭐 뒤에 가서 욕을 할 수 있는데 욕을 하는 방식이 아예 자기를, 그러니까 이 관련 없는 집단 가서 이렇게 하면 예? 관련 없는 집단에 가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욕을 한다라는 건 지지를 받고자 함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선생님이 아니라 저기 밖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가서 신경미 선생님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하겠어요? 야, 너도 저 사람 알잖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첫 번째 정보를 주고자 함. 내가 만난 신경미 선생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동조를 얻기 위함인 거죠. 근데 저는 직업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면 안 내부에서는 되는데.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성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아는 사람끼리 뒷담 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네. 참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공동체를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생각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지, 네.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저렇게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시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며칠 가끔 이렇게 별이 아니라 이렇게 달을 봤어요. 네네. 근데 저는 달을 보면서도 이게 왜 반달이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초승달이 되고, 이거를 몰랐었어. 그냥 초승달이구나, 반달이구나, 보름달이구나, 그냥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제 무슨 뭐 프로그램을 보다가 다시 이렇게 별이 이렇게 초승달이 되는 걸 이렇게 딱 봤는데, 그걸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그 초승달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까맣게 보이잖아요. 네네. 초승달 보면서 저게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나머지는 잘라졌나 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잘라졌나 봐, 없나 봐. 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지구가 가리는 건가? 네네. 지구가 이렇게 그 초승달의 그 나머지 부분을 다 가린 거더라고요. 반달이면 반이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가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승달, 반달이 보이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나머지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영감을 주는 순간이었어요.
초승달과 반달이 저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원인데 나머지는 가려져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다.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한테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만큼 또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통찰을 얻으셨네요. 자연현상을 통하여, 그죠? 네, 자연현상을 통해서 음.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다른 동그란데 반밖에 안 보여. 그럼 나는 저 반달이네, 잘라졌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반이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었다라는 네,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거에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저한테 그렇구나. 이러면 안 보이는 거였구나. 네, 안 보이는 거였구나. 네, 예. 안 보이는 거죠. 예. 조아리의 윈도우, 조 해리스의 이제 그 네 가지 창,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는 모르고 남은 알고, 남은 모르고 나만 알고, 예. 나도 남도 모르는 영역. 예, 예. 이 네 가지, 사람이 네 가지 영역이라고 예, 있다고 예. 얘기를 해요. 예. 마찬가지인 거죠, 뭐.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약간 그림자가 인정이 된다고 그러나? 좋네요. 또 그거는 되게. 예, 예, 예. 그러니까 내 안의 그림자도 예전에는 웬 그림자 그런 거 없음. 나는 앞과 뒤가 똑같음. 예, 막 이렇게 네, 생각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으나 달을 딱 보는 순간 저 까맣게 반달만 보이는데 저게 반이 가려져 있는 거구나. 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 그런 게 있대라고 이제 얘기를 뭐 계속 듣고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이는 거에 그 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쁨이 있으면 그건 기쁨의 뭐 반대편은 슬픔이 있으니까요. 슬픔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인정이 되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또 보면 그 근본적인 수용에 대해서 22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결핍되고 욕구하는 자기 주위에 쳐놓은 수치심과 혐오의 막을 걷기 시작한다.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니까 수치심과 혐오의 막을 걷어내기 시작하는데 평소에 자기가 창조한 스토리들, 즉 욕구의 희생자인 자기, 욕구와 싸우고 있는 자기, 불건강한 욕구에 휘말린 자기,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다른 뭔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에 관한 스토리들을 간파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의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스토리들을 간파하게 된다.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근본적인 수용은 우리를 작은 자기로 고착시키던 접착제를 녹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존재의 생기가 넘치는 충만함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딱 보면서 평소에 자기가 창조한 스토리들, 욕구의 희생적인 자기, 욕구와 싸우고 있는 자기, 불건강한 욕구에 휘말린 자기,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다른 뭔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하는 자기. 이 중에 나도 있다. 예. 좋은 관점이네요. 예, 예. 이게 보면서 내가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냥 이렇게 머리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글러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인지가 가고 이제 저도 이제 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였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정말 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왜 그렇게 만족이 안 되니? 맞아요. 예. 물어봐야 되겠다. 예. 솔직하게 대답해 줘야 되고요, 또 자기가. 솔직하게. 네. 예. 아니면 내가 인지를 하는 한 솔직하게 대답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결국 보면 항상 내가 어떤 스토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항상. 들어가 있구나. 예. 그게 편하니까요. 예.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 않죠. 선생님은 혹시 지금 어떤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세요?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아직은 지금은 없고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니면 너무 피곤하면 이제 항상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죠. 저도 예. 하나님은 날 별로 관심 없어 하셔. 왜 나한테는 항상 고난의 길만 선택하게 하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왜 잘 안 해주시지? 이런 거 버려두시지는 않으셔. 분명히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는 시련 속에서도 되게 강하게 이겨서 살아남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꾸 시련이 많은 곳으로 주시네? 그런 느낌. 그 패턴이 있어요, 저한테는. 네.
저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럴 땐 아마 별 생각이 안 들겠죠. 근데 네네. 이제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했으면 이렇게 됐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책 읽은 것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뭐지? 그 알츠하이머 네네네. 있으신 분이 네네. 아무것도 잘못된 것 없다. 없다. 네, 모든 맞아요. 게 완전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알츠하이머 상태에서 난 당연히 나는 지금 알츠하이머로 고통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불편한 거지. 이거는 괜찮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분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은 없다. 그냥 그 있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머리에 스치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황이나 이렇게 뭐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스토리로 빠지고 있구나. 근데 그냥 지금도 완전해. 괜찮아. 제가 왜 그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나의 비스켓은 빛나고 소박하고 진실했다. 그냥 비스켓 내가 만든 비스켓 맛있네. 그냥 이렇게 그냥 인조해 주면 되는데 그쵸. 이게 저는 안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뭔가를 잘못 넣나 봐.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를 잘못 넣었을 때. 예, 계속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런 제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기다려준다. 네. 왜냐면 이제 뭐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액션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기다려주기, 머무름, 침묵 속에 들어가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도 해야죠. 왜냐면 이제 뭐 우리의 타이밍과 그분의 타이밍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될 때는 주로 네. 그냥 가만히 못 기다리니까 뭔가를 계속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사실 주의가 분산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전한 기다림이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놓칠 때가 있고요. 뭘 놓쳐요? 그 기다림의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기다림의 이유. 기다림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내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안 보일 때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네. 뭔가를 보겠습니다라고 기다릴 때 다른 일을 하면 뭔가를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줄어들고 하는 일에 집중이 되죠. 그렇지 그쵸, 않으세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해리 현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이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기. 끊임없이 뭔가 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잠을 잔다. 수면. 그게 이제 정말 잠자고 뭔가 일어나면 뭔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그렇죠. 해결이 됐다라고 느껴요. 특히 감정적인 부분은 착각이죠. 해결이 아니라 눌러놓은 거죠. 잠이라는 거대한 이제 그 돌덩이를 통해서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뭔가 그렇구나. 마음의 해리. 저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인내하고 좋은 말로 인내고 버티다 그쵸. 보면 어떻게 지나가겠지. 그렇죠. 버티면 안 지나가요, 어차피. 걔도 잘 버티거든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저를 너무 오늘 좌절스럽게 하시네요. 어떡하겠어요. 예, 6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실. 저는 뭘 봤냐면 인도에서는 소매치기가 성자를 볼 때 성자의 주머니만 본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성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런 사람들 수행자도 많고요. 그런데도 소매치기는 그 사람의 주머니만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관심사가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외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도 결핍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만 바라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속에서 또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딴 거 해? 만나주되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집중한다라는 것은 보세요. 도둑이 성자의 주머니를 볼 때는 그냥 만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주머니를 털어서 얼마 정도의 그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치밀하게 돌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머리 쓰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 내 감정에 대해서도, 내 결핍에 대해서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순수하게. 네. 네.